집합의 연산 두 번째로 갑니다. 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제 연산을 해볼 건데, 너네가 알고 있는 연산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같은 거다, 그치? 뭐 선행했던 애들은 뭐 리미트나 뭐 극한, 뭐 미분, 적분도 있을 거고. 근데 일단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수가 아니에요. 수가 아닌 상태인 집합을 연산을 해본다? 뭔가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범위거든. 집합의 연산이라는 거는 범위를 연산을 해보겠다는 얘기야. 너네가 알고 있는 범위를 한번 생각을 해봐. 너네가 알고 있는 범위 제일 단순한 거 뭐 있어? 수직선상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 이런 집합이 있다고 쳐봐.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연산이 있다고 해봐. 아니, 연산이래. 집합이 있다고 해봐. 이 두 개의 범위를 덧셈을 해보세요 라는 얘기가 있다고 쳐보자. 마이너스 1, 얘는 2, 얘는 0, 얘는 3이라는 게 있다고 쳐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뭔가 더해보도록 하죠. 이건 아직 쓰지 마세요. 지금 내가 막 필기 대충 하는 건데 이런 거 쓰지 마. 내가 필기하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것 있잖아. 요런 것들로 이제 필기를 하는 거고, 저거 요렇게 그냥 쓰는 거는 그냥 내가 말로 설명하는 거를 좀 쓰면서 정리하는 거니까 그냥 쓰지 마세요. 자, 계속 갑시다. 아무튼 자, A라는 범위와 B라는 범위를 더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야, 더한다라는 게 뭐야? 다 포함을 하세요라는 얘기지. 결국은 더해주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라는 이런 범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이걸 이제 너희들은 연산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줘야 되는데, 자, 이 그림 잘 기억해놔. 진짜 이제 집합의 연산이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두 개의 집합을 연산을 해보고 싶은데, 일단 연산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아는 덧셈 뺄셈이 아닌 거는 방금 범위를 봐도 알겠지만 알겠죠? 그래서 연산 기호부터 새로운 약속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합집합이라는 게 있어. 두 번째는 교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이거는 연산이라고 하기는 사실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여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흔히 쓰던 단어 차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해야 할 서로소라는 게 있는데, 얘도 연산 기호라고 하기는 사실 좀 애매해요. 좀 너무 넓게 쓴 것 같아서 좀만 좁힐게. 요 두 개만 좀만 좁힐게. 요런 5가지의 내용이 집합의 연산 안에 들어갑니다. 알았죠? 자, 집합을 합하자라기보다는 합집합을 구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연산을 하고 나면 범위를 덧셈을 하고 나면, 아까 요만큼의 범위랑 이만큼의 범위를 덧셈을 하고 나면 이만큼의 범위가 나오는 것처럼 두 집합을 더해주게 되면 결국 집합이라는 게 나와서, 그래서 합집합을 구했다, 합한 집합을 구했다, 범위가 다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합집합이라는 연산도 결국에는 너네가 결론이 집합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일단 기호부터 얘기를 해주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더하자라고 하는 거를 덧셈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이렇게 불러줍니다. 오케이? 동그랗게 요거 표현했던 거를 좀 돌려놓은 것처럼, 알았죠? 포함된다라는 걸 돌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두 번째, 교집합이라는 것도,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집합으로 표현이 되는데, 얘도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A와 B를, 요 기호를 엎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세요라고 할 때 막 이렇게 설명하시는 쌤들도 있어. 합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뭐 이렇게 기호를 외우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초반에는 하는 거고 우리는 고등학생이잖아.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 그치? 외워주세요. 뭐 요걸로 외우던가. 합집합이라는 연산을 하고 나면 그럼 뭐가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까 A라는 범위가 요만큼 있었고, 수직선상에 B라는 범위가 요만큼 있었을 때, 그러면 합집합은 더한다라는 거였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게 되겠다,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까 그 그림 잘 보라고 했었지? 그러면 합집합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이런 집합을 너희들은 얘기를 해줘야 돼. 집합으로.
어떻게 얘기를 해주게 되냐면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x바, x를 원소로 가져주세요. 어떤 x들을 원소로 가져? 여기 있는 건 싹 다. 자, A에 있는 원소들, B에 있는 원소들을 싹 다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영어나 한글에서 말하는 그리고라는 거는 있잖아. 좀 독특해. 사과 그리고 배라고 하면은 사과, 도, 배, 도 둘 다 아우르는 거지. 맞죠? 사과도 포함하고 배도 포함하는 그게 영어나 국어에서 한글에서 얘기하면은 그리고입니다. 근데 있잖아. 수학에서는 그리고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라는 거는 A and B라고 하는 거는 A와 B를 모두 말하는 게 아니라 A와 B라는 것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사과 그리고 배인 것은 있다 없다 없어지게 되는 거야. 수학에서의 그리고는 동시에 만족하는 것. 그러니까 과일 중에서 사과라는 것과 그리고 동시에 배인 것. 야, 과일 하나가 사과인데 이건 배야. 이런 거 있어? 없잖아. 자, 수학에서 말하는 그리고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and를 절대로 쓰시면 안 돼. 뭐로 써주냐면 일단 A의 원소들을 싹 다 얘기해 주세요. 두 번째, A의 원소들을 싹 다 얘기해 주세요. 두 번째, B의 원소들도 싹 다 얘기해 주세요. 그럼 and가 아니면 뭐로 넘어가면 되겠어? 또는 or로 넘어갑니다. 알았죠? 좀 밑에다 써줄게. 자, 수학에서는 또는이라고 얘기해야 A에 있는 것 또는 B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영어에서 말하는 either A or B랑 좀 느낌이 달라요. 알았죠? 수학에서 말하는 또는은 얘인 것과 얘인 것을 모두 말하는 것을 우리는 또는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그거 구분 잘하세요. 그래서 합집합이라는 거는 또는으로 아예 기억을 해두세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두 번째, 교집합이라는 거는 뭐냐면 너네 그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그 십자가 모양 길 있잖아. 이쪽 길과 이쪽 길 만나는 부분을 우리 뭐라고 불러주니? 교차로라고 불러주지. 교차로. 겹치는 부분, 차로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을 교차로라고 얘기를 하거든. 교집합은 두 개의 집합이 겹치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범위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어디를 말하는 게 되겠어? A와 B가 겹치는 여기만 말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나 이거? 보이네. 요 녀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아까 사과 그리고 배 할 때 얘기했죠. x바, x를 원소로 가져주세요. 어떤 x를? A에 있는 원소들과 그리고 동시에 B에 있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and의 의미 잘 기억하세요. and는 수학에서의 and는 뭐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냥 진짜 우리가 흔히 쓰던 그리고라는 것보다는 동시에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라는 말이랑 동시에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고 꼭 기억을 해두세요. 수학에서는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아셨죠? 자, 갈게요. 그러면 이제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를 이제 우리는 사실 집합을 이렇게 수직선상의 범위로 표현을 안 하잖아. 우리가 표현하는 집합은 어떻게 표현을 해요?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밑에다가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파란색 잘 안 보이면 얘기해주세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을 때 합집합은 어디를 말하는 거다? 전부 다 말하는 게 이게 바로 합집합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A 교집합 B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으면 그 녀석은 어떻게 해주세요? 겹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차로, 겹치는 부분. 알았죠?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요. 교집합은 아예 and라고 기억을 해놔주세요. 이해됐음? 중요한 핵심은 이거, 그리고 기호,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거. 요 녀석들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여집합이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이 꼭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거랑 같이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실수 전체, 수의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말 그대로 전체.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전체 집합을 뭐 여기에 있는 것만 전체라고 보지 그 외 나머지 실수들은 신경 안 쓸 겁니다 라는 거예요.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범위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 공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한 줄만 좀 띄울게. 밑에다 한 줄 써야 됩니다. 자, 보통 전체 집합은 U로 표현을 합니다. 이거 나는 U를 합집합이랑 구분하려고 꺾은 괄호로 쓰는데 쌤들마다 달라. 전체 집합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쌤들도 있고 대문자 U라는 의미로, 또는 귀찮아서 막 이렇게 하시는 쌤들도 있어. 또는 뭐 자르거나 그리고 나서 자르거나. 나는 꺾은 괄호로 표현을 합니다. 꺾은 U로 표현을 합니다. 알았죠? 저거 전체 집합에 대한 내가 쓰는 표현이야. 너희들은 대문자 U를 어떻게 표현만 해주면 돼. 알았죠? 갑니다. A라는 집합이 있어. 그때 여집합이라는 기호는 있잖아. 기호로는 A의 C승이라고 해서 두 집합의 연산이 아니라 그랬지 아까 잠깐. 여집합은 그냥 한 집합을 이르는 말인데 기호로는 A라는 집합의 C승, A의 C승으로 표현을 합니다. A의 C제곱처럼 읽어줄 때는 그냥 A의 여집합이라고 읽어주는데, 여자가 무슨 여자냐면 너네 한국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냐? 국사. 너희들은 국사라고 하냐? 한국사라고 하냐? 중학교 때는. 국사 같은 거 공부를 해보거나 역사, 뭐 사회 이런 걸 공부를 해보면 옛날 저기 선사시대 공부했던 사람들 있죠. 거기서 고조선이 어디야? 청동기 시대에 한번 얘기를 해봐. 갑자기 청동기 시대 공부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좀 다른 공부하는 걸 잠깐 빠졌어가지고 한때 잠깐 이제 내가 행정고시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쳤거든. 그래서 1급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많이 공부하는 게 뭐야? 당연히 선사시대 공부 좀 공부하다가 재미없어, 덮어. 또 다음에 다시 이제 한국사 공부 다시 해야지. 어디 공부해? 제일 처음 거 선사시대 공부하다가 재미없어, 덮어. 선사시대 공부하고 청동기 시대 공부하다가 덮어. 그럼 청동기 시대 거의 마스터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보고 한국사 가르치라고 해도 조선시대까지는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아. 웬만한 선생님들만큼. 아무튼 갑시다. 나름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입니다. 아무튼 거기서 청동기시대 왜 얘기하냐면, 청동기시대 이거는 나중에 너희들 도움된다. 잘 들어놔. 한국사 공부할 거잖아. 거기서 선사시대가 나오는데 거기서 청동기시대로 넘어가 보면 청동기시대에 뭐가 발달해? 농기구가 발달을 하죠. 농기구가 발달을 하니까 뭐가 생겨? 잉여재산이 발생을 하고, 잉여재산이 나오다 보니까 그 잉여재산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이 나뉘게 돼. 그냥 가진 자들은 뭐가 되고, 나는 이제 재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잉여재산, 남는 재산들을 이제 농기구가 발달하니까 농작물을 많이 수확을 하게 되잖아. 그리고 이제 잉여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지배계층. 그리고 잉여재산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서서히 기는 거지. 이거 좀 주세요. 그래서 피지배계층. 그래서 계급사회가 처음 등장하는 게 청동기 시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거에 대한 증거가 뭐예요? 집터를 보면 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는 화로가 정 가운데 있습니다. 골고루 따뜻한 불을 쬐 수 있도록. 근데 청동기 시대의 집터를 보면 화구가 한쪽으로 귀퉁이로 몰리게 돼요. 여기는 누가 지배계층, 여기는 누가 피지배계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들어가거든. 막 이런 공부를 막 했었는데, 아무튼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잉여 하나 얘기하라고. 잉여에서 여자가 뭐야? 남는다잖아. 그래서 나머지란 얘기거든. 그래서 A의 여집합은 A 말고 나머지들의 집합이라는 얘기야. 이거 하나 여자 하나 설명하려고 별 지짓을 다 했다, 그쵸? 욕할 뻔했네. 자, A의 여집합은 결국 A가 아닌 그 외 나머지들의 집합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역시 집합 조건으로 한번 제시를 해보자. X를 원소로 가져주세요. 어떤 X들? A의 원소들이 아닌, A가 갖지 못한, A에 들어가지 않는 원소들을 가져주세요. 근데 반드시 어디 안에 있는 거? 전체 집합 안에 있는 거. 이거는 사실 말 안 해줘도 당연한 말이라서 사실 안 써줘도 되는데 일부러 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조건제시법이라는 거 내가
고난도 문제 하나 나중에 다룬다 그랬는데 조건 제시법은 정확하게 읽어주는 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지난 시간에 X바 블라블라블라블라 어떻게 읽어달라 그랬지? 이것을 만족하는 아니지 미쳤나봐. X를 원소로 갖는다. 어떤 거? 뒤에 있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이겁니다. 알았죠? 뭐라고? 뒤에 걸 만족시키는 모든 원소를 가지세요. 이게 뭐야? A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든 원소를 다 가져주세요 라는 얘기야. 어디겠어? 여기를 이르는 말입니다. A에 들어가지 못하는 녀석. 나머지 A 말고 나머지 A가 아닌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도 돼. 알았죠? 갑니다. 차 집합으로 갈게요. 차는 뭐야? 차 빼는 거지. A 빼기 B를 의미합니다. 여기도 이제 C승 이거는 빨간색으로 써줘야겠구나. 자, 차집합은 얘들아 범위를 뺀대. 빼면은 뭔가 있던 걸 제외해주면 되는 것까지는 알겠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있잖아. 이건 썼다 지울 건데 잘 기억하세요. A에서 B를 빼자 이거잖아.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빼자가 아니라 에서라는 거. 나는 A에서 B를 빼주세요. 지운다. 뭐냐면 자, 남자라는 집합이 있고 여자로 갈까? 여자라는 집합이 있어. 여학생들 에서 안경을 낀 사람이라는 집합이 있어. 빼봐 얘들아. 여자들 중에서 안경을 낀 사람들을 제외하세요라는 얘기 아니냐? 그럼 상식적으로 여자들 중에서 안경 낀 사람을 다 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자가 껴있겠냐? 여자들 중에서인데 기준은 A입니다. A에서 집합 B를 뺄 때는 여자들 중에서 안경 낀 사람들을 모조리 다 빼는데 그 중에서 남자 중에 안경을 낀 사람들은 관심 없어. 오직 여자인 사람들 중에서 안경을 낀 사람들만 제외하면 되잖아. 그 말이에요. A에서 B를 빼주세요 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옆에 주황색으로 써줄게. 의미상으로 들어간다. 차집합은 있잖아. 빼기라는 기호 문제는 나올지언정 너희들은 생각보다 빼기라는 기호 잘 안 씁니다. 의미상으로 해석할 거라서 쭉 써볼 건데 A에서 누구를 빼는 거냐면 결국 B를 다 빼는 게 아니라 A와 겹치는 B 부분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날 그래머 표현을 하면 있잖아. A가 여기 있어. A에서 빼는 거니까 나는 기준이 여기만 보고 있는 거야. B가 여기 있어. 그래서 A에서 B를 뺄 때 A인 것 중에서 얘만 빼면 돼. 얘는 관심 없어요. 관심 바꾸기 대상. 그냥 아예 신경도 안 써도 돼. 그래서 요 녀석이 남습니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녀석을 다시 다르게 의미로 해석한다 그랬지? 의미를 다르게 한번 해석해보자. 자, 얘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얘를 A에서 B를 뺐다 말고 다른 방식으로 읽어봐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다른 거 대표적인 거 뭐 있겠어? 빨간 부분. 자, 한번 스스로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쓸 필요는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해석할래. 여기는 빨간색 부분은 A인 것들이야. A인 것들인데 A인 것들 중에서 뭐? B는 아닌 놈들만 남았지. 자, 한글로 썼다가 지우고 기호로 고칠게요. 자, 이 부분을 한글로 먼저 읽어봐. 뭐? A이다. 그런데 A이다. 근데 B는 아니다거든. 자, 다시 여기를 연결고리가 뭐가 들어가냐면 AND가 들어갑니다. A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B는 아닌 놈들이에요. 또는은 아니잖아. 자, 그럼 이거를 의미상으로 해석해봐. 손이 누렇다. 어떻게 해석하면 돼? A이다. AND 그리고 B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 자, 이거를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라기보다는 이해를 하라 이 말이고요. 차집합 기호는 있잖아. 뭐가 중요하냐면 앞으로 A 빼기 B라는 게 등장을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는 해. 근데 정말 많은 문제들이
이걸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외워주시냐면 다시 지우고 써줄게. A에서 B를 빼세요라는 그 차집합 기호는 어떻게 바꿔주냐면 교집합의 뒤에 거 여집합으로 가주세요. 알았죠? B 빼기 A라는 거는 B, A 교집합 여집합, C, B를 빼라는 얘기는 C, B 교집합 여집합. 알았죠? 그러면 거꾸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이런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한데 A 빼기 B로 바꿀 수도 있겠지. 그러면 누구? 이거는 지금 하긴 좀 애매한데 에이, 이건 하지 말자 그럼. 아무튼 이렇게 의미상으로 다르게 해석을 하러 갑니다. 알았죠? 그 이유는 오늘 좀 이따가 나와요. 좀 이따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 그럼 이거를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방금 위의 것들처럼 집합에 대한 정의로 얘기를 해보면, 집합을 정의해보는 조건 제시법으로 정의를 해보면 어떤 녀석들이다? A이다 and B는 아니다. 알았죠? 또는 B의 여집합에 속한다라고 하기보다는 B에 들어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알았죠? 그다음 마지막 서로소라는 것도 역시 아까 여집합이랑 비슷하게 뭔가 연산을 한다라는 것은 아니야. 어떻게 보면 여집합은 A라는 하나의 집합이지만 뭐 연산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서로소는 진짜 연산이 아예 아니에요. 뭐냐면 얘는 두 집합의 포함 관계를 설명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너네 서로소라는 단어 들어봤지? 서로소이다. 그래서 서로소라는 단어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너네 서로소가 뭐였어? 언제 나왔어? 두 수, 실수라고 할까? 정수라고 할까? 정수라고 하자. 두 정수 A, B가 서로소이다. 이놈의 의미가 뭐예요? A, B가 서로소이다. 약수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수를 서로소라고 얘기를 하잖아. 다시, 공약수는 결국 A의 약수들이 있고 B의 약수들이 있는데 1 말고는 겹치지 않아. 하나도 안 겹쳐. 그게 바로 서로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수가 서로소이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1 말고는 그 1이 큰 의미가 있을까? 모든 양의 정수 자연수들은 1은 무조건 약수로 가져요. 모든 수가 갖는 거니까 1은 제외하고 생각해주면 결국 공약수가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 1 말고 제외해주면, 이건 쓰지마. 그래서 1 말고는 공약수가 아예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공통되는 게 없다라는 거를 서로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보자. 두 집합의 포함관계인데 두 집합이 서로소이다. 겹치는 게 없다. A와 B의 포함관계 중에 서로소이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 겹치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A라는 놈과 B라는 놈의 겹치는 부분, 교집합을 생각을 해주면 뭐가 나오는 겁니다? 공집합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얘기야. 아까 저기서는 약수 1은 그래서 신경 쓰지 마. 약수 1은 무조건 갖는 거니까. 그래서 공약수가 없다.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걸 서로소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잖아. 알았죠? 다시, 그래서 A와 B가 서로소이다 라는 얘기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다른 표현으로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어주면 0입니다 라는 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알았죠? 이게 너무 땡그라미니까 헷갈리네.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주면, 너무 좁아서 미안합니다. 둘이 뚝 떨어지게 그려주면 돼. 아무것도 모르는 집합들은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해보니까 여기가 비어있는 거야. 뭐야, 이거 떨어져 있고 B도 이만큼 있고, 둘이 뚝 떨어져 있는 거네.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거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았죠? 서로서는 그냥 이렇게 관계에 있는 두 집합의 관계를 이루는 표현입니다. 알았죠? 그럼 여기까지, 어디까지 한 거야? 여기까지 진행한 거예요. 여기 드문을 뭐 빼면은 여기까지 한 거예요. 차집합에 대한 얘기. 알았죠? 여기까지 진행한 겁니다. 자, 그럼 좀 이따가 문제 더 한번 풀어볼 건데, 자, 내가 수업하고 있는 방식 알고 계시죠?
일단 개념 설명 싹 다 진행한 다음에 문제를 싹 풀어갈 겁니다. 혹시 내가 문제 못 풀더라도 너희들이 숙제하는데 문제 없도록. 그거를 못했네 오늘 복소수. 그냥 2개 남겨놓고 이거 마지막에 할 거야 하지 말고 그냥 할 거야. 나는 7시에 끝난다는 것만 생각하고. 자 계속 갑니다. 이게 아니라 이걸 꺼야지. 갑시다. 그러면 이제 연산이라는 거를 아니까 뭘 해야 되냐면 너희들은 아까 그 목차 보면은 사칙 연산을 배우면 사칙 연산의 연산 법칙이 나왔던 것처럼 집합의 연산을 배우고 나면 집합의 연산의 연산 법칙이 나옵니다. 집합의 연산 법칙. 근데 잠깐 쓰면서 들으면서 이 채팅 좀 써줘봐. 지금도 기계 소리 나냐? 지금 컴퓨터 아예 껐다 켰거든 아까. 그래서 조금 오래 걸린 건데 혹시 기계 소리 아직도 나냐? 내 목소리가 기계 소리냐? 좀 얘기 좀 해줘봐. 껐다 키면 괜찮아지는지 좀 보게. 자 일단 갑니다. 집합의 연산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연산 법칙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집합의 연산 법칙은 그냥 확 외우세요라고 해서 막 설명하고 하는 게 아니라 수의 연산과 비슷하다 보니까 그 관련성을 보고 외울 거는 외우고 안 외워도 되는 거는 넘어가 주세요. 알았죠? 수의 연산 법칙과 거의 유사합니다. 아셨죠? 뭐야 또 아무도 말 안 하네. 원래 물어보면 대답 잘 할 것 같은 아이들인데 지혜도 몇 번 전화해보고 카톡 해보면은 그렇게 아주 말이 없는 과묵한 아이는 아닌 것 같고 정한이는 알고 있고 시끄러운 놈이잖아. 너 왜 이렇게 조용하냐? 채팅창에 크크크 하나 안 올라오네. 아까 기계 소리에서 크크크 좀 하고. 아무튼 계속 갈게요. 그럼 수의 연산 법칙 대답 좀 해줘야 돼 얘들아. 알았어? 지금 안 듣고 있는 거 아니지? 지금 좀 쉬다가 이따가 그냥 녹화본 올라오니까 녹화본이나 들어야지 이런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지? 계속 갈게요. 자, 수의 연산 법칙과 유사합니다. 근데 일단 뭐가 문제냐면 연산 기호 자체가 완전 다르잖아. 수의 연산은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이고. 그래? 잠깐 놨었어? 뭐지? 자 아무튼 덧셈 뺄셈 곱셈에 대한 얘기고 뭐 뺄셈 없구나. 덧셈 곱셈에 대한 얘기고 집합의 연산 기호는 합집합 교집합 같은 거거든. 그래서 그 연산 기호부터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생들은 잘 이렇게 설명 안 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수의 연산에서의 더하기 기호는 말 그대로 합집합과 유사한 성질을 갖습니다. 이게 비슷하다라는 표현이거든. 그리고 곱하기라는 기호는요 교집합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네가 그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하러 가면 집합과 똑같은 이름을 갖는 또 다른 단어를 쓰는데 그게 사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그래서 비슷한 똑같은 의미인데 좀 용어만 다르게 쓴다 그랬지. 그럼 집합이면 사건이야. 합집합은 뭐겠어? 합사건이 되겠지. 그리고 여사건은 뭐겠어? 여집합은 뭐겠어? 여사건이 됩니다. 서로 손은 아예 뭐 이름이 달라지고 차집합은 뭐 그런 건 없는데 요 교집합이잖아. 교집합은 곱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아예 교집합 기호는 곱이랑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나중에 더 나와. 그래서 이거 알고 있으면 좀 편한데 그러면 수의 연산 법칙부터 옆에 써보자. 이건 안 써도 돼요. 수의 연산 법칙이 뭐야? 먼저 교환 법칙이 있고 결합 법칙이 있고 분배 법칙이 있듯이 집합의 연산 법칙도 똑같습니다. 교환 법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분배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몰라. 너희들은 어떤 성향인지 나 잘 모르겠는데 뭐 나는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데 애들에 따라 달라지는데 애들이 조용하면 나도 조용하고 애들이 시끄러우면 나도 시끄러운데 나는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가 대충 보면 알겠지만 시끄러운 사람이에요. 말 많이 하고 있잖아. 잡담 되게 많고 자 문제 풀어 해놓고 여기 애들이 있으면 자 문제 풀어 해놓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막 찌부렁 대 혼자 막. 그래서 나는 보통 좀 밝은 아이들을 더 좋아하긴 합니다. 진짜 조용하게 공부만 하는
공부 잘하는 애들을 다 좋아해. 근데 좀 분위기를 좀 띄우고 살리는 그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을 좀 좋아하거든. 노는 애들은 싫어하는데 적당하게 밝은 아이들을 좀 좋아합니다. 지금 2, 3학년들 보면은 뭐 들어왔다가 나간 애들도 있을 거고 하잖아. 대부분 성격들이 또라이들이 좀 많아. 선생님을 닮아가나 봐요. 계속 갈게요. 뭐 하다 말았지? 그래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에서만 등장하는 조금 독특한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사실 외우면 되고, 여기 건 거의 똑같고 그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지만 좀 잘 기억하세요. 알았죠? 딱 넣으라고. 수의 연산에서의 교환법칙은 더하기라는 기호는 그 기호를 기준으로 둘이 자리 A와 B의 자리를 교환, B 더하기 A로 바꿔도 똑같고요. 곱하기라는 기호도 A와 B를 곱하기라는 연산 기호를 사이에 두고 자리를 바꿔 자리를 교환해주면 뭐합니다? 원래 수와 일치합니다.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똑같은 거 그거랑 똑같습니다. 더하기는 뭐로? 합집합으로, 곱하기는 뭐로? 교집합으로 바꿔보고요. 집합은 보통 소문자보다는 대문자로 표현을 하니까 뭐만 해주면 되겠네. 대문자 A 합집합 대문자 B는 대문자 B 합집합 대문자 A, A 합 B, B 합 A라고 불러줘요. 합집합 이거 귀찮으니까 A 합 B, 뭐 B 합 A 이렇게 불러줘요. 교집합도 마찬가지야. A 교 B는 B 교 A랑 똑같습니다. 자, 근데 쓰면서 들으세요. 너희들이 쓸 필요 없나? 다 나오나? 다 나오네. 자, 너희들이 야, 또 까먹었다. 내가 뭐 말하려고 그랬지? 이 정도면 거의 새 아니냐? 내가 뭐 말하려고 그랬지? 내가 뭐 쓰려고 그랬는데? 연산 기호를 쓸 때 있잖아. 너네가 연산 법칙을 쓸 때, 아니 실제로 어떤 수의 연산을 할 때, 여기서는 교환 법칙을 써야 되겠군 하면서 교환 법칙을 딱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쓰냐? 아니면 자연스럽게 쓰냐?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수학 상을 하니까 이거 예를 들어보자. 전개할 때 이런 거 뭐 분배 법칙을 써야 되겠군 이렇게 하니? 그냥 자연스럽게 쓰잖아. 법칙이라는 이름을 안 떠올리면서 쓰듯이 집합도 마찬가지가 되어줘야 돼요. 물론 나는 설명할 때 계속 여기서 교환 법칙 써주면 되겠다, 그치? 뭐 결합 법칙 써주면 되겠다, 분배 법칙 써주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너희들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슝슝 넘어가 주세요. 법칙 이름을 막 생각하면서 안 합니다. 자, 계속 갈게요. 결합 법칙. 결합이 뭐야? 수학에서 말하는 결합이 뭐야? 괄호 말하는 거다, 그치? 괄호. 괄호 들어가는 어떤 연산 법칙 생각해봐. 결합 법칙 뭐 있어? 연산 기호가 똑같은 또는 연산의 우선순위라고 얘기를 하지. 우선순위가 똑같은 더하기 기호로 연결되어 있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경우에는 A와 B를 먼저 더하든 B와 C를 먼저 더하든 상관없이 다 똑같습니다라는 기호, 법칙. 그거를 결합 법칙이라고 하거든. 곱하기도 마찬가지야. 뭐야 이거? 곱하기도 마찬가지야. 연산의 우선순위라고 자꾸 말을 해주고 있는데 실제로는 나누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연산의 우선순위가 똑같은 곱하기와 곱하기라는 녀석은 역시 B와 C를 먼저 곱하든 A와 B를 먼저 곱하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성립해요. 집합 연산도 마찬가지야. 연산의 우선순위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집합의 연산 기호와 수의 연산 기호의 차이가 뭐냐면 우선순위가 있지는 않아. 우선순위가 없다는 말은 그냥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쭉쭉쭉 연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아무튼 연산 기호가 똑같은 A와 B와 C의 합집합. 자, 합집합 기호는 지금 집합이랑 좀 구분하려고 좀 작게 쓸게요. 안 보이면 얘기해. 그때 A와 B의 합집합을 먼저 연산을 하든 B와 C의 합집합을 먼저 연산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곱하기 교집합도 마찬가지예요. 교집합도 역시 두 개가 똑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B와 C를 먼저 교집합을 하든 A와 B를 먼저 연산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알았죠? 알았죠? 그게 결합법칙이고요. 분배법칙은 뭐야? 분배법칙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수의 연산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우선순위가 낮은 누구를 더하기를 괄호로 빡 묶어줄 때는 반드시 얘를 먼저 연산하세요라는 약속이 있거든.
그래서 이 녀석을 연산 법칙으로 만듭니다. 무슨 법칙? 분배 법칙. 이거는 뭐 해주세요? 말 그대로 전개를 해줄 때 하나씩 하나씩 분배해서 이렇게 써주세요. 처럼 분배 법칙도 일단 똑같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상관없다. A 교집합에 B 합집합이 있으면 곱하기랑 교집합, 더하기랑 합집합 똑같다 그랬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주면 됩니다. 너네들이 말 그대로 분배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랑 다르죠. 얘는 연산기호가 똑같고 얘는 연산기호가 다른 겁니다. 그때 교집합 A, A 교집합 B, A 교집합 C 이렇게 써주는데, 자, 수에서는 무조건 곱하기를 더하기보다 먼저 연산하라는 약속이 있으니까 요거 연산해서 더하지. 맞지?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4를 6 더하기 8이라고 해서 답을 14로 구하지. 앞에 거 연산해서 6, 2를 더해서 8, 8 곱하기 4에서 30이 안 하잖아. 근데 집합에서는 우선순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처럼 저렇게만 써놓으면 이거 틀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괄호를 여기는 써줘야 돼요. 먼저 연산하세요 라는. A와 B를 A 교집합 B를 먼저 연산하고 A 교집합 C를 먼저 연산한 다음에 합집합을 마지막에 따로 하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잘 보이니? 책에 있으니까 뭐 보세요. 자, 근데 뭐 책 보라고 한 김에 수의 연산에서는 이거 독특한 연산 있니? 아니? 이거는 사실 괄호 없는 거랑 똑같아. 뭐 곱하기를 먼저 연산하세요. 이건 괄호 없어도 당연히 성립하는 거잖아. 여기에서는 분배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치? 근데 수의 연산과 다른 집합의 연산에서는 새로운 게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색깔 구분되나 모르겠다. 사실 내가 지금 초록색을 쓰고 있는 거야. 지금은 노란색이고 얘는 초록색이야. 생명이 아닌데요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밝기를 좀 올려놔가지고 구분이 잘 안 될까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쓴 건 초록색입니다. 너희들 책에 있는 거는 밑줄 그으세요라는 얘기야. 자, 밖에 합집합이 있고 안에 교집합이 있는 경우도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연산하는 게 기본인데 뒤에 것부터 하라고 독특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치? 이런 경우에 뭐 성립합니다? 분배 법칙 성립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얘는 A 합집합 B에 A 합집합 C를 먼저 연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주세요? 예, 교집합으로 연결하세요 라는 분배 법칙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수의 연산에서는 성립하지 않던 성질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거 하나 외워주시면 돼. 위에 거는 똑같구나 뭐만 기억하면 쟤만 기억하면 그렇게 기억을 하고 요거 하나는 추가됐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 하나 더 할 건데 이거는 처음 보니까 이거 지울게. 그럼 이제 결국 수의 연산 법칙과 거의 유사하네 라는 말이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갈 건데 드모르간의 법칙은 되게 좀 복잡해. 막 그래서 막 애들한테 막 장난친다고 막 더 모르겠는 법칙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드모르간의 법칙은 있잖아. 이름 자체를 뭐로 기억을 하면 좀 편하냐면 여집합 기호라는 게 있어. 아까 저기서 얘기한 거. 여집합 기호를 뭐 하고 있는 거다? 분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자, 실제 이름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파란색은 그냥 참고사항.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라는 건데요. 뭐냐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합집합이라는 연산을 하고 있어. 근데 그 합집합이라는 연산을 뭐 해주세요? 전체 여집합이라는 연산을 취해주세요 라는 거는 뭐 하라는 거냐면 분배 법칙이 뭐야? 여집합 기호를 분배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있잖아, 그렇게 하면 그냥 분배 법칙으로 하지. 왜 굳이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냐면 얘는 되게 독특해요. 드모르간의 법칙은. 그래서 가운데 있는 연산 기호, 이거 컵이라고 부르는데 컵도 뒤집어 버립니다. 알았죠? 펑. 빨간색으로 할까? 뿅. 그럼 하나 더. 누구도 있겠네.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란 기호는 뭐가 되겠다? 여집합 기호를 뭐 해주세요? 분배해주세요. A 여집합, A 여집합, B 여집합. 그리고 엎어져 있던 컵을 이번에는 뭐 하겠어? 바로 세워줍니다. 합집합으로 바뀌어요. 왜요? 자, 연산법칙이 얘네들도 마찬가지지만 왜요?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을 거야. 그거는 뭐 해주세요? 결국 합집합, 교집합도 연산법칙은 결국 집합에 대한 얘기가 되거든. 이거 집합 문제는 내가 지난 시간에 97% 뭘로 풀면 다 나옵니다. 벤 다이어그램 나옵니다. 모든 법칙 증명은 벤 다이어그램 하나로 끝나요. 알았죠? 모든 법칙은 벤 다이어그램 하나로 끝납니다. 그럼 그때 얘기했던 거 다시 얘기하자면 그럼 나머지 3%는 뭔데? 못 풀어? 아니, 벤 다이어그램을 쓸 필요 없이 풀리는 거라 그랬지. 100%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할 건데,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보자. 전체 집합이 있고 여집합은 항상 전체 집합이 있어야 돼요. 합집합이 있었어. 뭐하래? 여집합을 해보래. 합집합은 이거 전체 얘기한 거지. 이거 얘기한 거지. 이거. 근데 그거 말고 나머지 이거 바깥에 얘기하는 거네. 됐죠?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을 그려봤습니다. 이번엔 얘 그려보자. A 여집합부터 그려볼게. 이거는 A 합 B의 전체 여집합이고 A 여집합부터 그려볼게. 어떻게 돼요? A가 아닌 모든 것. B 여집합은 B가 아닌 모든 것. 그리고 교집합은 둘이 따로따로 그린 거에 겹치는 부분. 교집합을 그려봐. 뭐가 되겠어? 겹치는 거 잘 봐. 어떻게 되겠어? 일단 여기는 안 겹치지. 여기는 둘 다 없지. 여기도 안 겹치네. 여기만 겹칩니다. 지금 너무 대충 그렸나? 잘 보이나? 아무튼 됐죠? 둘이 어때? 똑같잖아.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알았죠? 아, 성립하네? 라고 넘어가는 거야. 알았지? 그 궁금한 것들은 한 번씩 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해볼게요. 자, 근데 방금 느꼈나? 너네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려고 할 때 어땠어? 방금 내가 했는데 어땠어? 아, 이거 A 여집합도 구하고 그리고 B 여집합도 따로 그리고 겹치는 거 또 다시 하고. 벤 다이어그램은 있잖아,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의 취약점이 있어요. 뭐? 연산기호 이제 좀 지워도 되죠? 얘들아? 자, 비켜 있을 테니까 스샷 찍을 사람들은 찍고요. 필기 다 못하는 사람들은 스샷 찍어놓고 이따가 필기 마무리 해주세요. 뭐 표현하고 책을 보고 있으니까 사실 안 할 텐데, 전에도 얘기했나? 기왕이면 책에다가 표현 찍찍찍찍 해놓지 마세요. 이게 너희들 여름방학 때 이 교재 볼까 안 볼까? 안 볼걸? 버릴걸? 여름방학 전에 또는 여름방학 지나고 나면 새 교재 하니까. 그러면 이 교재 밑줄 왜 그어? 동그라미 외쳐? 버릴 건데. 따로 써놓으세요. 연습장 같은데. 알았죠? 지웁니다. 아야. 이제 방금 배웠던 이 연산 기호를 가지고 좀 복잡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집합 문제가 있을 거야. 어떻게 풀면 돼?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돼. 근데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교집합만 해도 굉장히 그리기가 귀찮아. 그러면 분명히 나는 얘를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싶은데 식이 너무 복잡할 경우에 벤 다이어그램의 가장 취약점, 뭐? 복잡한 식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기가 힘듭니다. 아까처럼 그렸다가 지우고 겹치는 거 찾고 지우고 그렸다 다시 빗금 쳤다가 또 지우고 하다 보면 귀찮아져서 빗금을 듬성듬성 했다가 틀리거나, 그치?
교집합을 그리려고 하는데 대충 이렇게 빗금 쳤다가 전체 집합을 얘기했는데 대충 이렇게 빗금 쳤다가 어머 여기 놓쳐버렸네. 그래서 나중에 빗금 잘못 보고 틀려버리거나 썼다가 빗금 쳤다가 지우고 빗금 쳤다가 지우고 빗금 쳤다가 지우고 하다 보면 종이 찢어져요. 못 풀어. 오케이?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의 가장 큰 단점, 복잡한 식을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아니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된다면서. 근데 복잡하다고 안 할 거야? 아니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건 똑같아요. 그럼 벤 다이어그램의 가장 취약한 점 뭐? 복잡한 식을 뭐 해주세요? 간단히 고쳐야지. 간단히 고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수월해져요. 못 그린다는 아닌데 그리기 힘들어져. 힘들어서 간단히 고쳐야 벤 다이어그램 그리기 쉬워집니다. 그 간단히 고쳐주는 데 사용하는 게 바로 집합의 연산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연산 법칙을 배우잖아. 첫 번째 제일 기본 문제는 뭐게?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이거예요. 이거는 그리기 힘들지만 얘는 그리기 쉬웠듯이. 연산 법칙을 써주면 그리기 쉬운 놈으로 돌아갑니다. 알았죠? 그래서 연산 법칙을 배우는 거예요. 뭐? 앞으로 문제 풀려고. 벤 다이어그램 쉽게 그리려고 하는 거고요. 집합의 연산 법칙을 단순하게 물어보는 문제는 완전 기초 문제라서 학교 시험에서 잘 안 나옵니다. 알았죠? 물론 그걸 연습을 하겠지만 지금 우리는. 자, 이게 여기까지가 오늘 하려는 내용의 90% 정도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가 남았는데 그거 하나 하기 전에 요거 하나 마무리 짓고 가자. 자, 결합 법칙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결합 법칙을, 결합 괄호는 무슨 의미냐면 먼저 연산하세요 라는 의미였는데, 야, 이렇게 괄호가 있으면 이걸 먼저 연산해도 되고 이걸 먼저 연산해도 되는데, 그럼 이 괄호의 의미가 없잖아. 먼저 연산하는 의미가 없잖아. 물론 주어진 게 B 합집합 C밖에 없으면 쓸 수밖에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A도 알고 B도 알고 C도 알면 굳이 뒤에 걸 먼저 연산할 필요 있나? 앞에서부터 연산하면 되는데, 집합의 연산 기호는 무조건 우선순위가 똑같아서 앞에서부터 연산하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해도 되겠네? 아, 그냥 괄호 풀어도 됩니다.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괄호를 다 없애버려. 연산 기호 똑같은 걸로만 쭈르륵 연산된 거는 그냥 괄호 없다고 쳐. 그냥 앞에서부터 연산해.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알았죠? 이거 좀 추가해 놓으세요. 책엔 없을 거야 아마.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벤 다이어그램을 사실 연습을 많이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아까 앞수업처럼 불상사가 발생할까봐, 못 풀어주는 불상사가 발생할까봐 개념 설명 마무리 짓고 진행할게요. 유한집합이라는 게 있어. 유한집합 원소역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NA. 근데 이거 개념 이름이 원소의 개수인데 그 원소의 개수라 그래서 NA라는 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NA를 이용해서 뭔가 공식을 찾아간다. 즉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어떤 공식이 하나 나온다는 얘기인데, 자, 공식부터 얘기하자면 이거 number of A 합 B, 요 녀석을 계산해 주세요 라는 공식. 두 번째, number of A 합 B 합 C, 세 개의 집합을 합집합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공식. 자, 이거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외워주세요. 이거는 사실 수학이라는 과목을 왜 배우냐? 일상생활에 쓰이지도 않는데 논리 구조, 논리적인 사고를 배우는 거지. 너희들이 이거 살면서 로그 쓰지도 않는데, 살면서 집합 쓰지도 않는데 이걸 왜 배우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사실 수학이라는 과목이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용도로 이제 왜 배우는지를 얘기를 해주자면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 굳이 치자면. 이거는 실제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뭐냐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고 싶으면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따로따로 세워서 더해주세요. 일단 그렇게 출발합니다. 자,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세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있는 거 싹 다 세워주면 돼. 그치?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셌냐면 A의 원소의 개수를 먼저 셌거든. 가보자. A의 원소 개수를 먼저 셌어요. 어디 걸 셌어? 여기 있는 원소들 다 셌고 여기 있는 원소들도 다 세워준 거야. B의 원소 개수를 세서 더해주세요. 여기 있는 걸 세긴 셌는데 여기 거 어땠어? 또 세워졌지.
그럼 실제 A 합집합이 이거 전체의 원소 개수보다 요만큼 더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봐봐. 여기 3개가 있고 여기 2개가 있고 여기 2개가 있으면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3개, 2개, 2개, 7개잖아. 근데 A의 원소 개수를 셀 때 5개가 됐고 B의 원소 개수를 셀 때 4개가 됐어. 여기 거 2번 셌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체크 표시하면서 갈게요. 합집합의 원소 개수를 셀 때는 따로따로 더하긴 더하는데 뭐 해주세요? 한 번은 제외하세요. 뭐? 마이너스 NA 곱이 A와 B를 각각 더한 다음에 겹치는 부분의 원소는 한번 빼세요. 이게 합집합의 원소 개수를 세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A 합 B 합 C도 한번 가보자. 이거 설명하고 잠깐 쉴게. 얘도 마찬가지로 A 합 B 합 C도 벤더그램 그리면서 설명해봐. 어떻게 출발을 하냐면 괜히 여기다 그렸네. NA와 NB와 NC의 원소의 개수를 각각 세워주세요. 자, 벤더그램을 다시 그립니다. A, B, C. A의 원소의 개수를 셌어요. 어디 걸 센 거야? 여기. A에 들어가는 거 다 셌지. B의 원소의 개수를 세워주세요. 어디 거 세는 거야? B에 들어간 거 전부 다 한 번씩 다 셉니다. C의 원소의 개수를 세워주세요. 여기 C에 포함된 것, 아이고, 다 세워줍니다. 자, 좀 많이 중복됐다, 그치? 빼자. 뭘 빼줄 거냐면, 뺄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빼는 게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빼줍니다. 귀찮게도 한다, 그치? 자, 한번 빼보자. A와 B가 겹치는 부분의 원소 개수 빼보세요. A, B 겹치는 부분 여기 거 하나씩 빼면 되겠지. 여기 하나 뺐고 여기 거 하나 뺐어요. 두 번째 비교집합 C 빼봐. 여기 겹치는 거 빼면 된다, 그치? 여기 거 하나 뺐고 여기 거 하나 뺐어. C교집합 A 겹치는 거 빼봐. 여기 겹친 거 뺐어. 어머,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 가운데 거 한 번도 안 셌다, 그치? 얘는 다시 더해줍니다. 이딴 짓을 해요. 어디? A 이자 B 이자 C 세 개 다 겹치는 부분. 그래서 A 그리고 B 그리고 C 그리고, 알았죠? 뿅. 요거 반드시 공식으로 기억하세요. 근데 자꾸 마친다고 쉰다 해놓고 자꾸 근데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는 이것만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이게 대부분이고 공식처럼 사용되는 거지. 그거 말고 또 있습니다. 어떻게 셀 수 있냐면 이거는 쓰지 마세요. 또 벤 다이어그램이야. 원소의 개수를 셀 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방법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거 써도 되고 이거 써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쓸 수 있으면 이거 쓰세요. 근데 못 쓰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거는 문제 풀면서 얘기해 줄게. 그때는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너희들이 직접 원소 개수를 세워주는 겁니다. 어떤 문제인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두 개의 공식만 가지고 합집합의 원소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너희들이 직접 추론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얘도 마찬가지야. 세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 개수를 세고 싶을 때 무조건 저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저 공식을 쓸 수 있으면 쓰고 못 쓰는 경우에는 직접 세워야 됩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알았냐? 자, 여기까지 하면 오늘 해야 되는 내용 싹 다 끝난 겁니다. 자, 개념 정리 전부 다 좀 됐나?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좀 이따가 쉬고 나서 문제 한번 싹 풀어봅시다. 오늘은 그래도 조금 일찍 끝날 수 있겠다, 잘하면. 자, 지금 현재 22분입니다 22분이니까 한 15분 쉰다고 치면 37분? 40분에 시작할게요. 40분까지 오도록 하세요. 나중에 곧 와닿게 될 겁니다. 61분으로 갑시다. 두 집합이 있어요. 두 집합의 합집합을 구해주세요. 에이, 이건 뭐 장난이지. 자, 근데 집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는 결국 원소를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일단 각각의 집합들의 원소가 무엇인지는 알아야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하고 갑니다. B라는 녀석을 조건제시법으로 보면 한눈에 확 안 와닿는단 말이야. 그래서 원소를 구해주고 가시면 됩니다. 알았죠? 1, 2, 3, 4, 6, 12. 그리고 나서 두 집합의 합집합. 합집합은 뭐였어요? A에도 들어있는 거랑 B에도 들어있는 걸 전부 다 써주면 되는 거다, 그치?
그래서 합집합을 계산합시다. 뭐예요? 1, 2, 3, 4, 5, 6, 12, 끝. 이거 지금 내가 설명해야 되냐? 안 해도 되겠다, 그치? 자, 이런 류의 문제들은 다 건너뜁니다. 아셨죠?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17점에서 80, 이게 대박이다. 너 17점이라는 거 막 얘기해도 되냐?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중등을 담당한 건 아닌데, 중등 담당 선생님이 애들이 성적이 오른 거를 이제 막 이제 학원에서 광고 나가니까 너희들도 이제 광고 같은 걸 막 하는데, 나는 보통 이제 이름을 성만 남기고 다 지워버리거든. 뭐 예를 들어서 강정환이가 17점에서 80점 올랐어, 고등수학에서. 자랑을 할 만하잖아. 그럼 광고를 쓰지. 그때 그냥 강땡땡 해놔. 그래서 별로 애들이 신경을 안 써.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실수로 강정환이면 강땡완을 해놓은 거야. 이름도 좀 독특하면 누가 봐도 강정환인 걸 알잖아. 그 여자애야. 여자애가 30점대인가 나왔다가 90점대까지 올랐어, 중학교 때. 그래서 걔가래. 그 선생님이 지금은 그만두신 선생님인데, 그 학생의 이름을 가지고 광고지에 실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강정환이라고 치면 강땡완 30점에서 97점인가 96점인가 상승. 근데 애가 이거 저인 거 누가 봐도 알잖아요 하면서 뭐 엄청 서럽게 울더니 다음날 끊어버렸다, 학원을. 그래서 그냥 물어보는 거야. 야, 이거 말해도 되냐? 뒤에 가봤을 때, 아, 저 병신. 17점이었대, 병신. 야, 이럴 수도 있잖아. 녹화 켜놓고 병신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계속 갈게. 자, 64번 갑니다. 여기서 너네가 지금은 사실 합집합이나 이런 것들 쉽게 연산할 수 있어서 이거 사실 딱 보자마자 뭐 하나 해볼 텐데, 사실 보자마자 답이 뿅 하고 나와야 돼요. 오케이? 해보면 알지. A와 B의 합집합을 구해보세요. 아, 이거네. A다. 이렇게 찾고 끝나거든. 근데 이거를 가지고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 게, 자, 필기 잘 해두세요. 뭐를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냐면, 뒤에서 한 번 더 나온다. 그때 강조할 건데 지금 미리 써두세요. 뭘 써두냐면, A가 B의 만약에 부분집합이야. 그러면 A와 B라는 녀석을 교집합을 해봐. 어떤 일이 발생하고, A와 B의 합집합을 봐봐. 뭐가 나온지를 잘 써봐요. 계산을 해봐. A가 B의 부분집합으로 숑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 A잖아요. 합집합은요? B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거꾸로 한번 가보자. 너네가 이거 보고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겠어? 지금이랑 반대야. 지금은 포항관계를 보고 참인걸 하세요라는 거라서 사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건 아닌데, 뒤에서 해야 되는데, 왜 강조를 하냐면, 사실 고등수학은 저거 안 물어봐. 고등수학은 이거 보고 포항관계를 찾아주세요라는 얘기를 학교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가볼게요. 지금 현재는 A가 B에 포함됐는지 B가 A에 포함됐는지 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봐. 쓰라고 해놓고 위에 걸 지워볼 거야. 여기서부터 쓰는 건데 사실 미안해요. 저것 때문에 내가 착각했어. 이거 봐봐. 일단 A와 B의 포항관계를 몰라. 모르면 A, B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일단 겹치는 거 있게. 자, 잘 봐. 근데 A와 B의 교집합을 찾았대. 요거잖아. 근데 이게 뭐래? 이게 A야. 뭐야? 처음에 그렸던 건 내가 그냥 모르니까 이렇게 겹치는 게 있게 그려놓은 건데, 이게 A래. 그럼 A 지워봐. 아, A는 요만큼밖에 없네. B에 들어가 있다. 그거를 당신들이 찾아야 된다고. 자, 두 번째 얘도 갑니다. A 합 B가 B가 될 때라고 했어. A와 B를 뭐 했어요? 포함관계를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표현해 본 거야. 바뀔 수 있어, 언제든지. 자, 합집합을 구했대. 근데 이게 뭐래? 야, 이게 통째로 다 B래. 그 말은 뭐야? A 바깥에 있는 얘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거든. 없어야 이게 합집합이고 그게 곧 B가 되는 거지. 이 얘기야. 다시, 내가 이렇게 그렸지만 이거는 B가 아니잖아. 이게 내가 빗금친 부분이 B가 되도록 하는 거는 얘를 없애버리는 거에 B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A가 B 바깥에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역시 A와 B의 포함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이거예요. 이걸 잘 써도. 자, 그러면 한 번 더. 이거를 할 때마다 찾아가면은, 야, 특히 얘는 그렇다 치는데 밑에 거는, 야, 맨날 그런 거 가지고 찾기도 힘든데 이걸 어떻게 맨날 문제 풀 때마다 찾아? 이거 실수할 것 같은데요 라는 느낌이 빡 드냐? 외워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외워주면 되냐면 잘 봐. 두 집합을 가지고 있잖아. 두 집합을 가지고 연산이라는 걸 할 거야. 썼다가 똑같이 다시 쓸 거야. 지웠다가 A와 B라는 집합을 연산을 할 건데 이 정도면 다 지울걸. 교집합이라는 연산을 했어. 근데 아까 뭐가 나왔어? 교집합이라는 연산을 했는데 두 집합 중에 하나가 그대로 나와요. 교집합은 좀 작은 거다, 그치? 합집합보다. 그치? 좀 작은 건데, 자, A, B를 연산을 하면 A가 나왔어. 그러면 그 A가 좀 작은 거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포함되는 거. 알았죠? 두 번째, A와 B라는 집합을 합집합이라는 연산을 할 거야. 근데 둘 중 하나가 그대로 나온대. 둘 중 하나가 그대로 나온대. 너무 좁다. 좀 지우자. 둘 중 하나가 나온대. 그러면 이것도 역시 A와 B의 포함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좀 큰 거. 뭐? B가 좀 큰 거.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 B가 큰 거. 포함하는 거. 그래서 나머지는 여기 채워주면 되는 거야. 외울 수 있겠어? 좀 이따가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외운 거 확인차. 알았죠? 이거 반드시 써두세요. 학교 시험에 100% 무조건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66번이나 이런 거 풀 때도 얘가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요거 아직 풀어주는데, 자, 66번은 아직까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은 뭐예요? 그냥 포함 관계를 알고 있을 때 찾는 거라서 이런 거는 뭐 해주면 돼?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려주세요. 지금은. 알았죠? 뒤에서 본격적으로 설명해 줄게. A가 B에 포함되고 B는 C에 포함된대. 그걸 가지고 기억 찾아보래요. A와 B의 교집합 찾아주세요. 겹치는 거 뭐야? A인데 틀렸어. 땡. A와 C의 합집합을 찾아주세요. A, C를 합집합해봐. 뭐야? 그냥 C네? 어머. 그 다음에 A와 B의 합집합을 찾아주세요. 뭐야? 그냥 B네? 어머. 됐죠? 그 다음 리얼 A와 C의 교집합 찾아주세요. A, B의 겹치는 부분 찾으라고 했는데 미쳤지. 뭔 B야. 답은 니은과 디귿입니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보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집합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만 잘 그려도 답이 나옵니다. 아셨죠? 자, 다음 장 가보자. 67번으로 갈 거야. 뭐 하래요? 교집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집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A와 B의 겹치는 부분이 2와 4예요. 뭐 하면 돼? 벤 다이어그램. 알았죠? 벤 다이어그램. 이제부터는 그냥 거의 99%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하세요. 가자. 겹치는 부분이 2, 4. 얘들아, B에는 B랑 4밖에 없었대. 이게 B겠네. B는 2. 그리고 얘는 1, 2, 5. 1, 2, 5. 겹치는 데는 2와 4만 있으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1, 5를 써봤는데, 어머, A는 뭐야 그럼? 이거겠네. 이거 뭐 애들 장난이지. 그치? 또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다르게 풀면, 자, 교집합의 의미를 생각해봐. 교집합의 의미. 의미적으로도 한번 해석해보자. 그냥 벤 다이어그램만 주구장창 그리는 건 너무 단순하니까. 교집합의 의미 잘 생각해봐. A이고 그리고 B인 거. A에도 있고 동시에 B에도 있는 거라는 의미잖아. A에도 B에도 둘 다 2, 4가 있어요 라는 얘기는 풀 수 있겠죠? 알았죠? 그렇게 가면 됩니다. 자, 교집합이나 이런 것들은 제외할게요. 이제 서로서 여집합, 차집합 이것들 일단은 내가 풀고 싶은 문제들은 이런 단순한 녀석들이 아니라 조금 생각해야 되는 녀석들 한번 생각해 볼게. 몇 번? 76번으로 쭉 갑니다. 자, 서로서는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할 필요 없이 너무 쉬운 편이라서 넘어간 거예요. 가자. 76번 가보자. A라는 거는 1, 2, 3, 4를 가지고 있대. 그리고 두 번째 X라는 거는 A의 부분집합이래. 근데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야? X의 원소들 합을 구하세요. 우리는 A에 있는 부분집합을 구하는 거니까 X는 일단 1, 2, 3, 4 중에만 가질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뭐 하래? 차집합이 1과 4래. A 안에 X를 그리면 되는데 A에서 X를 뺀 바깥쪽에 1과 4가 있으세요. 그럼 뭐야? 2, 3은 어디 있다는 거야? 안에 있다는 거지. 답은 얼마예요? 5.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됩니다를 다시 한번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차집합 같은 거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여집합 같은 거 설명할 필요가 굳이 없어 보인다. 그치? 자, 그러면 너희들은 75번 문제를 한번 풀어주세요. 자, 75번입니다. 풀어주세요. 자꾸 말 걸어서 미안해요.
내가 뭐 풀러 했냐 근데? 아 75번 갑시다. A는 1, 2, 3, B는 2, 3, 4, C는 3, 4, 5. 자 얘들아 차집합 구하래. 자 어떻게 하면 돼?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있는 사람이 멍청입니다. 맞죠?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 그리지 멍청하다고 해서 미안해요. 벤 다이어그램 그리지 않아도 풀리는 문제. 얘는 뭐 하면 돼? B 빼기 C. B에서 C를 빼봐. 자 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B인 것들 중 2, 3, 4 중에서 C에 있는 것만 빼는 거야. 뭐? 3, 4 빼는 거야. 누구 남았어? 2만 남아있는 집합이에요. 근데 그거를 A에서 빼래. A인 것 중에서 2는 제외하세요니까 뭐가 남아? 1과 3 남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지. 이거 벤다이어그램 그리지 마. 굳이 그릴 필요 없는 것들은 그리는 동안에 답 나오는 거잖아. 알았죠? 자 갑시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몇 번으로 가냐면 81번으로 갑니다. 얘들아 81번 봐봐. 7번 봐봐. 7판 여기 화면 봐봐. 여기서 사실 내가 고등수학 수학 상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거 뭐? 눈썰미 빨리 봐줄 수 있어야 돼. 빨리.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100문제, 200문제, 500문제, 1000문제씩 푸는 거예요. 보자마자 나와야지. 이상한 거다. 뭐? 더 모르겠는 법칙. 드물어가는 법칙. 여집합, 교집합, 여집합을 보고 드물어가는 법칙 바로 사용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결국 뭐에 대한 얘기냐면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이건 또 벤 다이어그램이지.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A와 B를 그려주는데 A와 B를 그려주는데 겹치는 부분에는 뭐만 넣고 3만 넣고요. 합집합이 아닌 곳에 5를 넣어주세요. 합집합이 이거다 말하는 거잖아. 땅콩 모양. 맞죠? 그리고 나서 뭐 해주세요? 남은 거 다 써주세요. A는 1, 2, 3, 1, 2 여기 있네. 그럼 뭐야? 1, 2, 3, 4, 5, 6. 4, 6이 없네. 끝.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집합 B를 구하세요는 뭐예요? 답은 3, 4, 6인데 자 여기서 하나 더. 이게 학교 서술형 문제에서 가끔씩 이런 문제는 아니고 쓰고 나면 마지막에 집합 B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와요. 마지막에 답 쓸 때는 B를 구하는 거잖아. 이 B를 쓰라는 게 아니라 집합을 구하는 거라서 3, 4, 6이라고 쓰면 틀린다. 알았죠? 반드시 중괄호 써줘야 됩니다. 이거 안 쓰면 다 틀리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혹시 1단원에서 4단원이지. 4단원 풀어서 너희들이 혹시 3, 4, 6이라고 만약에 저게 답인데 너희들이 그냥 3, 4, 6이라고 썼다면 그거 사실은 틀린 거예요. 감점이 아니라 이건 틀린 거예요. 알았죠? 자,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러고 나서 83번으로 가보자. 자, 고기 들어보세요. 이것도 그냥 내가 할게요. 집합의 연산은 연산 법칙부터가 사실 해볼 필요가 있는 거지. 이런 기본 문제는 내가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갑시다. 집합 AB에 대하여 B가 주어졌고요. A-B 합집합 B-A. 자, 요 녀석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거는 참고해. 이런 녀석을 우리는 이런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대칭 차집합이라 부릅니다.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알아만 둬, 들어만 둬. 이러면 아무튼 대칭 차집합이라 나오는데 A 빼기 B와 B 빼기 A의 합집합을 그려봐. 뭐 말하는 거냐면 너무 멀다. 뭐 말하는 거냐면 여기 말하는 겁니다. A 빼기 B, B 빼기 A를 합집합이니까 그냥 다 색칠하면 돼. 맞죠? 여기다가 지금 내가 빗금친 부분에다가 1, 3, 5, 7, 9를 쓰면 돼. 근데 1, 3, 5, 7, 9를 쓰면 되는데 B한테 그 중에 7, 9 있잖아. 7, 9. 그럼 7, 9 어디 쓰면 돼? 여기, 여기. 그러면 빗금친 데 있는 것 중에 7, 9는 여기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1, 3은 어디 있다는 얘기야? 1, 3은 얘가 안 가지고 있으니까 A한테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B가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나머지 2, 4는 어디 있다는 얘기야? 여기 있다는 얘기네. 벤다이어그램 만들어 갈 수 있겠지. 4단원에 질문 없을 정도로 숙제 잘하는 걸 보니까 뭐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요번 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엄쉬엄 쉽게 풀어주세요. 그때 집합 A라는 녀석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주세요. 뭐야 그럼? 1, 2, 3, 4, 5 더 해달라는 얘기네. 얼마야? 15 나올 겁니다. 알았죠? 답은 계산은 너희들이 하고 덧셈은 그 다음에 84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대칭 차집합이다. 그치? 아까 얘기했던 거 A 빼기 B, B 빼기 A의 합집합 이거 대칭 차집합이라 부르는 건데 대칭 차집합은 지금처럼 새로운 연산으로도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대칭 차집합을 제대로 안 배웠으니까 그냥 생각하고 풀자. 새로운 연산에 대한 약속이 등장했습니다. 수학상에서도 몇 번 나왔던 얘기죠.
새로운 연산에 대한 약속이 등장하면 그대로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뭐 해주면 돼? A 빼기 B에다가 합집합 B 빼기 A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거 뭐 해야 돼? 우와, 그 다음에 또 삼각형 C를 하기에는 우와 너무 복잡해 보인다. 이제부터 뭐해? 벤다이어그램 가자. 포기. 이해됐어? 갑니다. A 안에 B 있네. 그리고 C랑 살포시 겹친다, 그치? 잘 봐. A에 있는 1, 2를 B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니, 미쳤나봐. 반대로 말했다. B가 가지고 있는 1, 2를 그대로 A가 가지고 있으니 B를 A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근데 C에서 1 하나가 더 겹치거든. 그래서 C도 싹 겹치게 그려준 거예요. 여기에는 1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는 여기 들어가면 되고요. 그럼 3, 4는 C랑 3이 하나 겹친다, 그치? B랑 안 겹치는 3. 어디? 여기다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누구? 4 하나 남았네. 여기 C에 있는 5는 여기.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자. 뭐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럼 봐봐. 요거 다시 갑니다. A 연산 B는 뭐예요? A 빼기 B에서 B 빼기 A를 합집합하세요 라고 했지.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봐. 어떻게 하면 돼? A에서 B를 빼봐. 뭐 남아? 4. B에서 A를 빼봐. B에서 A를 빼봐. B에서 A를 빼라 그랬는데 B에 있는 거 A가 다 가지고 있다며. 그럼 빼면은 다 사라지겠네. 공집합입니다. 그래서 얘는 4가 되겠네.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벤다이어그램 안 그리더라도 뭐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벤다이어그램 그리기 어려우면 이 정도는. 그리고 나서 C라는 집합과 연산하세요. 이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C는 뭐야? 135였지. 이제는 굳이 이거 4 표현하기 힘드니까 뭐 하세요? 그냥 연산합시다. 뭐 하면 해주면 돼? 빼서 합집합 해주면 되는데 4에서 135를 뺄 때 뺄 게 있냐? 아니요. 135에서 4를 빼라고 하는데 뺄 게 있냐? 아니요. 둘이 합집합입니다. 답은 뭐예요? 1, 3, 4, 5. 원소의 합은 뭐예요? 14. 뭐 이렇게 풀린다, 그치? 또는 벤다이어그램 그려놨으면 최대한 벤다이어그램 살려봐. 자, 다시 지운다. 4라고 하는 집합과 C라고 하는 집합. 요 있네. 어디? C라고 하는 집합 어디 있네? 요 있네. 노란색과 빨간색 아예 안 겹치지. 그림으로 눈으로 보고 있다, 그치? 그럼 뭐 해주면 돼? 여기서 이거 빼봐 4. 빨간색에서 노란색 빼봐 1, 3, 5. 합집합하면 1, 3, 4, 5. 뭐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알았죠? 이렇게 갑니다. 자, 아무튼 84번은 별표 쳐놓고 너희들도 다시 한번 잘 풀어봐.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유형 6번 별표. 유형 6번은 오랜만에 처음인가? 처음으로 요 녀석 좀 다 보면서 가자. 자, 84번 지워도 되겠죠? 뭐 스샷 필요하면 지금 잠깐 찍으세요. 3초 기다릴게요. 가자. 유형 6번 갑니다. 전체 집합 이후에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하여. ABC에 대하여. 연산법칙, 결합법칙, 교환법칙, 분배법칙은 아까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누구 볼 거냐면 이거 볼 건데. 자, 이거 옆에다 쓰세요. 암기하지 마라. 알았죠? 이거는 앞에 개념 설명할 때 내가 안 한 이유. 이거는 그냥 만들어가고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외울 거 한 개 정도 있기는 해. 근데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갑시다. A라는 녀석이 있어. A의 여집합이 있어. A인 거랑 A가 아닌 것들. 겹치는 게 없는 서로서인 집합을 얘기하는데 A가 아닌 것들은 A의 바깥쪽을 얘기를 하는 거고 A인 것들은 이거 얘기합니다. 합집합에서요. 이거는 사실 너희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A인 거 또는 A가 아닌 거. 그럼 전체 다 말하는 거잖아. 맞죠? 그리고 두 번째, A와 A가 아닌 거. 야, A이다. 그리고 A가 아니다. 야, 남자이다. 아, 뭔 소리야. 남자라고 하면 안 되지. 남자이다. 그리고 남자가 아닌 거. 남자인데 남자가 아닌 거. 말이 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있어. 남자인데 남자가 아니래. 장동시야? 아니잖아. 그런 건 만족하는 거 없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겹치는 거는
없다. 이것도 역시 본능적으로 너희들이 찾아가야 되는 거야. 모든 것들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외울 거는 많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보면 A가 아닌 게 아니야. 이거 국어에서 그 뭐라 불러? 강한 부정은 또는 이중 부정은 긍정이다. 아닌 게 아니다. 그럼 이다잖아. A가 아닌 게 아니다. A 이다야. 알았죠?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면 전체 집합이 아닌 거. 야, 전체 집합이 있는데 그게 아닌 거래. 판국고 학생들을 판국고 있냐 여기? 그렇지. 판국고 학생들을 놓고 생각을 할 건데, 자, 전체 집합은 판국고야. 판국고만 볼 거야. 판국고 아닌 사람들을 아예 배제할 거야. 이 문제를 풀 때 전체 집합은 판국고입니다. 근데 판국고가 아닌 거 찾아봐. 있냐? 없잖아. 전체 집합이 여집합이 되면 공집합으로 갑니다. 그럼 거꾸로 공집합이 아닌 거. 이 공집합을 뭐 예를 들기가 힘드네. 공집합이 아닌 거. 그럼 뭐야? 전체 집합이 됩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이해가 됐으면 그거를 여집합 씌워봐. 그러면 전체 집합의 여집합의 여집합인가? 이건 전체 집합. 얘는 공집합의 여집합. 이거 나옵니다. 알았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면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거를 A가 아닌 거라고 해요. 전체 중에서 A가 아닌 거. A가 아닌 거. 알았죠? 얘는. 이건 그래서 뭐 참고는 해도 가끔 이거를 이렇게 거꾸로 가기도 합니다. 한 번씩. 얘는 아까 얘기했던 거지.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주세요. 뒤에 거 여집합. 알았죠? 그 다음에 4번은 외워두세요. 4번은 외워두세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둘 다 여집합으로 바꾸면 포함관계가 거꾸로 갑니다. 알았죠?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여집합을 씌우면 거꾸로 갑니다. 왜요? 벤다이어 그림 그려서 설명해봐.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B가 아닌 거는 얘네들만 있거든. 근데 A가 아닌 거는 요만큼이잖아. 포함하고 있잖아.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기억하세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면 여집합으로 만들면 포함관계 거꾸로 갑니다. 아셨죠? 이거는 외우세요. 암기 하나만. 자, 그럼 밑에 거 다 한번 풀어볼 건데, 오케이. 88번으로 갑시다. 자, 88번 가자. 벤다그램에서 이거 찾아봐. 으아, 이거 벤다그램까지 그려졌다. 그럼 색칠하면 되겠다, 그치? 근데 식이 너무 길어. 이때 너희들은 보여야 돼. 아까 내가 말했던 눈썰미. 뭐? A교. 뭐 해줬어요? A교로 묶어주세요. 자, 근데 아니야. 이렇게 가면 됩니다. 묶었어. 그럼 남은 거 봐봐. 비여, 합지여. 어머, 또 뭐가 보여? 더 모르겠는 법칙 보이냐? 드물어가는 법칙으로 갑니다. A교는 가만 내버려두고 뒤에 것만 봐봐. B, C의 전체 여집합인데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그러면 또 보이냐? 눈썰미. 뭐? 교집합의 여집합. 오, 그러면 A에서 B교 C를 빼라는 얘기네. A인 것 중에서 B, C가 겹치는 부분을 빼세요. 쓱. 벤다이어 그리기 졸라 쉬워지죠. 이런 식으로 푸는데 사용되는 게 집합의 연산 법칙입니다. 물론 차집합도 포함해서. 알았죠? 그래서 모든 것의 합을 구하세요. 뭐야 이거? 164냐? 답은 11이겠네. 알았니? 87번 풀어보세요. 87번 풀어보세요. 이런 거. 뭐요? 이런 거 할 때 이제 너희가 와, 이거는 간단하게 고쳐진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 그때 역시 이것도 눈썰미. 뭐가 필요하냐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앞에 배운 건데 상식적으로 하고 넘어가자라고 했던 건데, 야, A와 A 여집합 있잖아. 지금 분리돼 있지. 얘네들이 만나 있잖아. 근데 A와 A 여집합 잘 생각을 해봐.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라는 굉장히 쉬운 집합, 교집합도 공집합이라는 굉장히 쉬운 집합. 흩어져 있는 A와 A 여집합을 어떻게든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무슨 법칙? 분배 법칙.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는 분배 법칙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풀지만 나는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분배 법칙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분배해보자. A교 A여, A교 B 합집합 해보세요. 앞에 거 뭐야? 공집합. 공집합이 있는데 이 덮어도 되나? 공집합이 있는데 합집합을 해. 얘들아, 공집합을 A랑 합집합해봐. 아무것도 없는 거랑 A랑 합집합해봐. A잖아. 공집합이랑 어떤 집합 합집합해봐. 그냥 그거 나와요. 끝. 겹치는 거 찾으세요. 3, 4. 7 답이에요. 7. 알았니? 그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연산 법칙을 사용하면 되는지 알겠어요? 알았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넘어가는데 이게 왜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쌤은 되게 유형 하나를 없애버렸다. 자,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몇 번이냐면 89번인데 얘들아 잘 봐. 이거는 아까 개념 쓰는 데다가 정리해놔도 좋아. 문제의 한 유형이긴 한데 이거는 보통 대부분의 문제집들은 이거를 유형 5번, 뭐 유형 7번 이런 데다가 하나를 만들어 놓는 녀석이 있어요. 배수 약수의 집합인데 배수와 약수의 집합은 있잖아. 잘 기억해놔. 자, 봐봐. A의 K라는 거를 내가 X바 조건제집법으로 표현을 해줄게. 자, 어떤 놈들을 원소로 갖냐면 X는 K의 배수의 집합. 배수 문제가 되는 거야. AK라는 거를 X바 X는 K의 약수. 그럼 이제 약수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배수도 그렇고 약수도 그렇고 반드시 너희들한테 필요한 거는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이 아니라 교집합입니다. 자, 잘 봐. 이거는 뭐의 집합? M의 배수들의 집합. 얘는 무슨 집합? N의 배수들의 집합. 배수와 배수들을 교집합, 겹치는 걸 찾아보래. 얘들아, 겹치는 배수가 뭐냐? 공배수잖아. 그래서 얘는 X바, X는 뭐 어떤 수가 되겠어? M과 N의 공배수의 집합입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 아직 안 끝났어. 공배수의 집합은 어떻게 구해버리면 되냐면 공배수의 집합은 어떻게 해석해버리면 되냐면 배수들 중에 가장 작은 배수가 뭐야? 최소 공배수잖아. 그럼 나머지 공배수들은 그것보다 크다는 얘기야. 어떻게 크냐면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됩니다. L은 이건 약속인데 L은 최소 공배수를 보통 L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G는 최대 공약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처음과 끝만 잘 봐. 어떻게 기억하냐면 배수와 배수의 교집합은 공배수들의 집합인데 찾는 방법은 M과 N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의 집합으로 가면 됩니다. 결론 뭐다? AL. 알았죠? 두 번째. 약수도 마찬가지야. 약수도 역시 교집합을 잘 봐요. 의미로 해석을 해주면 M의 약수와 N의 약수의 겹치는 부분, 공통되는 약수들의 집합이라는 얘기지. 공약수의 집합입니다. 근데 역시 공약수는 어떻게 찾아가냐면 공약수 중에 가장 큰 거, 최대 공약수. 야, 지금 찾은 게 가장 큰 거 찾았잖아. 가장 큰 거를 찾았으니 다른 것들은 그거보다 작다는 얘기지. 어떻게 작겠니? G의 약수들이 됩니다. 그래서 AG가 돼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의 집합이 됩니다. 알았죠? 이거 상식이니까 잘 정리해놔. 또 이거 잘 봐. 뭐부터 하고 있어? 합집합부터 하라지. 못해. 합집합은 따로 정리하는 거 없습니다. 물론 정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따로. 마지막에 하나 남았을 때. 또는 뭐 먼저 나와도 뭔가 흡수 법칙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좀 이따 할게.
뭐? 합집합이 몰라. 그래서 뭐 한다? 교집합 아직 남아있네. 분배하자.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약수 배수에 대한 집합이라는 거 보고 나서 그렇게 가는 거야. 응? 이겁니다. 그쵸? 가자. 배수의 집합이야. 3의 배수랑 36의 배수들의 겹치는 부분, 공약수. 3과 36의 공약수는 3과 36의 최소 약수? 공배수. 다시. 공배수들의 집합입니다. 3과 36의 공배수들의 집합은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로 가면 됩니다. 3과 36의 최소 공배수 뭐야? 3과 36의 최소 공배수 뭐야? 최소 공배수. 가장 작은 공배수. 36이다, 그치? 너희들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들을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36입니다. 랍집합. 뒤는 뭐합니다? 8과 36의 공배수들의 집합. 얘들아, 그럼 뭐야? 8과 36의 공배수는 8과 36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주세요. 알았죠? 8과 36의 최소 공배수는 8과 36의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하면 돼? 너희들 뭐 아직까지 이게 익숙하지? 그쵸? 8, 9, 72. 사실 고딩 때 이렇게 찾으면 안 되는데 일단은 72를 찾아주세요. 자, 그러면 봐봐. 합집합 또 남았지. 결국 한 번은 남죠. 이걸 찾아줄 때 역시 합집합이 남으면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야. 72의 배수들이 있고 36의 배수들이 있어. 합집합 남거나 하면은 둘이 잘 봐. 약수 배수 관계 있거든. 그럼 36의 배수들이 많겠냐? 72의 배수들이 많겠냐? 당연히 얘가 많지. 합집합인데 쟤는 이거 다 가지고 있어. 그럼 결국 36이야. 잘 봐. 얘는 36의 배수다 보니까 36 있고 72도 있고, 그 다음에 36 곱하기 3 108도 있고 4배 얼마? 144. 얘 2배도 있는 거야. 72도 있고 얘 2배도 있고 얘 3배도 있고 4배도 있습니다.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합집합 해봤자 A36이 A72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합집합 해봤자 이거야. 그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가지고 연습을 좀 더 해야 되는데 뭐 안쌤이랑 교재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 혹시 나오면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테스트에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요? 테스트를 안 보는구나. 뭐 조만간 보는 테스트라고 하죠. 넘어가도 되겠죠? 다음 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유형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유형 7번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 지금 요거는 흰색으로 돼서 안 보이는데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히 하기라고 돼 있죠. 간단히 하기라고 돼 있죠.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복잡한 식은 이제 벤달그램 그려야 풀 수 있는데 간단히 고쳐야 돼. 그래야 벤달그램 그릴 수 있어. 그래서 간단히 고치기 연습 문제 분명히 나올 거라 그랬지. 뭐 3개밖에 없긴 하지만 앞에서도 결국 간단히 하고 있었잖아.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히 고쳐주세요. 간단히 고치는 방법, 그 간단히 고치는 도구는 뭐밖에 없어? 연산 법칙밖에 없어. 물론 A 빼기 B 차집합에 대한 것도 나오긴 합니다. 교집합에 여집합. 자, 가보자. 눈썰미 봐야지. 보이냐? 뭐가 보이냐? 보여? 난 이게 보여. 뭐가 보여? 교집합에 여집합. 그래서 얘는 A라는 것에서 A 빼기 B라는 것을 빼주세요가 되는 거야. 그럼 끝났다, 그치? 뭐 이 정도는 벤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잖아. A가 있어, B가 있어. 자, 다시 A가 있어. 그 중에서 A 빼기 B를 빼라 그랬는데 A 빼기 B가 뭐야? 이거잖아. 뺐어. 남은 거 교집합만 남네. A 겹이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알았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다, 그쵸? 또는 만약에 이렇게 하는, 이건 벤다이어그램을 거쳐야 되니까 만약에 서술형 문제다, 뭐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아니까 와 이렇게 풀어도 돼요?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연습을 하는 거니까 다양하게 한번 풀어보는 거야. 자, 다시 말하자. 간단히 고치는 이유가 벤다이어그램인데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간단히 고치면 좀 이상하다, 그치? 연산 법칙만 어떻게든 써보자. 보여? 뭐가 보이냐면, 자꾸 보여라고 먼저 물어보는데 뭐가 보이냐면
연산 법칙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잘 생각을 해보면 차집합이라는 기호는 단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오직 교집합과 합집합에 대한 얘기로만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교집합에 대한 얘기로 바꿔줘야겠네. 누구를? 빼기 차집합을. 자, 간다. 뭐부터 바라보냐면 차집합 기호부터 없애자라고 들어가는 거야. 이게 사실 정확한 풀인데, 차집합 기호 없애봐.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데? 두 개를 아까 했던 거 교집합에 여집합, 그리고 나서 밖에 뭐 있어요? 전체 여집합, 그리고 앞에 뭐 있어요? 교집합에 A. 그럼 보이냐? 뭐가 자꾸 보여? 더 모르겠는 법칙 보여? 갑니다. 아직까지 A 교집합은 안 건드렸어. 뒤에 것만 건들고 있습니다. 잘 봐요. 무슨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A 여가 되고 B 여는 여집합 해주면 B가 되고, 교집합 기호는 합집합을 엎어라 그랬고, 아직 괄호. 그럼 아까랑 비슷하네. 뭐가 보여? 둘이 만나게 해줘야 돼. A와 A 여집합 만나게 해줘야 돼. 그래서 어이? 이거다, 그치? 됐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네요. 되니? 근데 뭐가 보여? 또 보여? 공집합인 거? 그래서 공집합을 합집합하라? 아무것도 합해지는 거 없습니다. 끝. 이게 아마 이 문제가 원하는 해설일 거고, 서술형 문제였다면 아마 이걸 모범 답안으로 쓸 겁니다. 알았죠? 근데 아직까지는 서술형 대비라는 건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금은 집합의 연산, 집합이랑 수학 하랑 친해지는 단계니까 뭐 서술형 어떻게 풀고 이건 하지 마세요. 어차피 2학기 여름방학 되면 까먹어 또. 알았지? 그때 되면 대신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하면은 금방금방 따라가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밖에 없어요. 자, 계속 갈게요. 그러면 92번 봐봐. 92번. 다음 중 이거랑 같은 거죠. 이거를 간단히 하면 이게 나온대. 이거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간단히 하시오. 다 같이. 보이냐? 자꾸 뭐가 보이냐? 더 모르겠는 법칙 보여? 더 모르겠는 법칙을 써봐. 쓰고 나면 또 물어보겠지. 보여? 보여야 돼요. 내가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자주 쓰는 유행어 중에 하나인데, 보여? 눈썰미. 보여? 또 자주 쓰는 거 어때요? 정말 쉽죠? 이런 거. 가자. A여, B여.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가자. 보이지? 쓰면 보인다고 했잖아. 뭐가 보여? 여집합, 교집합, 여집합, 교집합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분배법칙의 역연상 묶어주세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야? B여, B. B여, B? 합집합을 하면 전체 집합입니다. 그래서 A 여집합에서 전체 집합과 겹치는 걸 찾으려 했는데, 전체 집합과 겹치는 것 자체가 그냥 A여지 뭐. 답은 이거입니다. 알았죠? 넘어갑니다. 밑에 거 잘 연습해보세요. 자, 나왔다. 몇 번? 유형 8번 가봐요. 자, 요거 나온다, 그치? 자, 근데 이거 필기를 옆에다 다시 해줘. 아까 했지만 다시 해줘. 계속 써주세요. 자, 지운다. 방금 문제풀이. 여기 유형 8번 이렇게 냅둬놓고 보지만 이 뭔 말인지도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뭐냐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아까 했던 거. 아까는 조금 다르게 써줄게. 이거는 진짜 이걸 봐야 되니까. A와 B라는 두 집합을 연산을 합니다. 두 집합을 연산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나온대. 그거는 두 집합의 포항관계를 말하는 거다라고 했죠. 다시, 그러면 어떻게 포항관계다라는 걸 캐치를 했다면 포항관계를 만들어주세요. 자, 어떻게 가면 되냐면 교집합이라는 연산을 했어요. A, B를 연산했는데 A가 나옵니다. 그럼 그 나온 놈 자체가 작은 거. A가 작은 거. 두 번째, A, B라는 집합이 있어요. 두 집합을 합집합이라는 연산을 했어. 자, 두 집합을 합집합이라는 연산을 했는데, 아까는 B라고 써줬지. 합집합이라는 연산을 했는데 둘 중 하나가 그대로 나와요. 그럼 뭐? 나온 그 녀석이
큰 거. 알았니? 외워줄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뭐만 채워주면 돼? B, B 이렇게 채워주면 돼. 알았죠?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94번 문제를 딱 보자마자 A교 B는 A 이거 만족하라네. 두 집합을 교집합이라는 연산을 했는데 다 부셔줘. 교집합이라는 연산을 했는데 둘 중 하나가 나오면 A가 작은 거. 알았죠? A가 B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A, B의 포함 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답은 2번. 이렇게 푸는 거야. 어때요? 정말 쉽죠? 할 수 있겠죠? 98번 풀어보세요. 가자. 98번. 전체 집합 이후에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뭔가가 성립할 때 옳은 것을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는 있잖아. 그 뭔가가 성립하는 게 어떤 상황인지를 물어보는 건데 이게 뭐 는 공집합이든 뭐든 상관없이 복잡하면 안 보여. 복잡하면 안 보여. 그래서 간단하게 고쳐줘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고치기 위해서 연산법칙을 쓸 건데 차집합이 먼저 보여. 뭐 해야 돼? 교집합에 여집합으로 바꿔주죠. 그러고 나면 보이니? 뭐가 보여? A 교집합이 똑같이 있는 거. A 교집합으로 묶어줍니다. 뭐가 남아요? B여합 B. 얘가 전체 집합인 거 우리 계속 하고 있잖아. A에다가 전체 집합을 교집합을 하면 결국 A만 남아요. 어디까지 계산한 거야 지금? 여기까지 계산한 거야. 근데 이제 뒤에 뭐가 있었어? 빼기 B. 빼기 B. 과거로 묶어주자. 빼기 B. 얘들아. A 빼기 B가 만들어졌네. 졸라 쉽다 그쵸? 근데 그게 공집합이래. 이것도 역시 의미로 해석을 해봐. A인 것들 중에서 B를 빼라 그랬는데 A인 것들 중에서 B랑 겹친 걸 빼라 그랬는데 공집합이 됐대. 다 빠졌대 다. B가 A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빠졌겠지. 이것도 역시 부분집합에 대한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부분집합에 대한 표현 방식을 쭉 정리를 해놓은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봤자 몇 개 안 되니까 나는 정리는 안 하는데 아무튼 요거 정도는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유형 9번. 유형 9번 가보자. 자, 유형 9번 이름 보지 마세요. 101번으로 갑니다. 얘들아, 익숙하니? 자, 간다. 101번 문제 보면 시간 줘야 되나? 봅니다. 101번을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걸 한번 생각해봐.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x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거 또 어떻게 해석했는지 기억나? 한 번 더 쓸까? x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지금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b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해석을 해야 돼.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누구?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부분집합의 개수는 교육까지 없는 거니까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랬지. 물어봅니다. 이건 학교 시험 나오는 거예요. 그럼 B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이런 몽땅 가지고 있대. 여기에 원소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원소의 개수를 알려주는 거다. 그치?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이거는 쓰지마.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2의 거듭제곱꼴로 합니다. 뭐? B의 원소의 개수 승. 그게 B의 부분집합의 개수다. 그치? 근데 반드시 포함하라는 게 A의 원소의 개수. 제외하는 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내가 써주진 않았지만 만들어갈 수는 있겠다. 그치? 그럼 이것도 똑같잖아. 왼쪽에 A가 있냐 오른쪽에 B가 있냐 그게 아닌 이상한 게 있냐 이 차이일 뿐 똑같아. X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합집합 뭐야? 1, 2, 3, 4, 5, 6. 여기는 A에서 B랑 겹친 거 다 빼봐. 3, 4 겹치지 빼. 1, 2 남았어. 그럼 집합 X의 개수는 1, 2, 3, 4, 5, 6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2의 6승계. 근데 1, 2는 반드시 포함하세요. 2개는 반드시 포함하세요. 16개예요. 알았죠? 그리고 아니야. 이렇게 풀면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만약에 단 x는 b가 아니다라고 하면 뭐 해주면 돼? 생각하라 그랬지? 무조건 1 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은 이 16개 중에는 b가 아니다가 아니구나. 이렇게 나오니까 이 말이 없구나. 이거랑 달라. 뭐 이런 얘기야. 일단 치자. 굳이 만들어 볼게. 그럼 뭐 해야 돼? 무조건 1 빼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찾은 16개 중에 1, 2, 3, 4, 5, 6 다 가지고 있는 거 있어? 있겠죠. 왜? 우리가 센 거는 1, 2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센 거니까 그 중에는 1, 2, 3, 4, 5, 6 다 가진 거 있잖아. 그래서 1 빼기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알았죠? 그런 류의 문제로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뭐 지난번에 했던 거랑 연결시킬 수 있어 라는 의미니까 지워버릴게요. 그런 식의 문제예요. 넘어갑니다. 102번 별표. 자, 뭐 때문에 별표? 이거는 해석 안 합니다. 숙제로 푸세요. 뭔지 알겠어? A와 X를 교집합했는데 A가 나왔대. 둘의 포항관계를 알려주는 겁니다. A 합집합 B라는 집합이랑 X와 교집합을 했는데 둘 중 하나가 나왔어. 둘의 포항관계를 알려주는 겁니다. 알았죠?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데서 계속 표현됩니다. 알았죠? 우리 오늘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한번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 그럼 이제 유형 10번, 11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방금은 집합의 개수였다면 유형 10번, 11번은 뭐라고 돼 있어? 마지막에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 그 원소의 개수랑 관련된 공식 하나 있었지. 오늘 2개 있었지. 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려면 A 거 세주고 B도 세주고 교집합을 빼세요. 그리고 여기 참고사항이 밑에 있네. 합집합 3개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NA 더하고 NB 더하고 NC 더하고 거기서 A교 B의 원소의 개수 빼고 B교 C의 원소의 개수 빼고 C교 A의 원소의 개수를 뺀 다음에 다시 A교 B교 C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주세요 라는 문제. 이 공식 기억나죠? 맞죠? 요거는 보지마. 2번은 보지마.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뭐 하면 돼? 교집합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 둘이 자리 바꾸면 됩니다. 그거예요. 하지마. 이것만 써. 자,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원소의 개수를 세는 공식 딱 이 2개니까 이 2개를 쓰기만 하면 돼. 이거 아니라 그랬지. 쓸 수 있는 경우는 쓰고 아닌 경우에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만들어 가라 그랬어. 그 말을 잘 기억해봐요. 이거 딱 문제 봐봐. 103번 문제 보자마자 이거 공식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라는 게 인지가 되나? 인식이 되나? 주어져 있는 것과 구하고자 하는 걸 잘 보세요. 이거 약간 곱셈 공식의 변형 같은 문제야. 주어져 있는 것들이 공식을 이루고 있는 것들만 있잖아. 합집합을 구하세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비. 그 공식에 그냥 넣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16을 만들고 싶으면 NA에다가 NB에다가 NA 교비를 빼면 됩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이게 뭐겠어? 22에다가 뭘 빼야 되겠냐? 6 빼야 되겠지 뭐. 답은 6. 이거야. 103번 같은 문제는 누가 봐도 공식을 써달라는 문제예요. 주어져 있는 것과 구하고자 하는 걸 잘 보세요. 그러면 아까 내가 말했던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란 건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그럼 공식을 쓸 수 없는 상황에는 공식을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 가라 그랬어요. 기억나요? 몇 번을 볼 거냐면 뭐야, 공식 쓰는 거밖에 없어? 잠깐만. 여기 있다. 112번 봐봐요. 이건 다른 유형이잖아요가 아니야. 어차피 너희들은 유형 이름을 보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서 문제를 보고 만들어 가야 되는데 마지막에 물어보는 걸 잘 봐. 112번. B의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원소의 개수 공식, 아까 그 이름 자체가 유한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 공식이었잖아. 원소의 개수의 공식이니까 당연히 그 공식이 떠오르는 건 맞아요. 실제 문제를 풀 때. 그러면 문제를 잘 봐. 주어진 걸 잘 보세요. 엥? 전체 집합? 거기서부터 이상하고. 차집합? 이게 뭐야? 이건 더 모르겠는 법칙. 아니, 드모르간의 법칙. 이 뭐예요? A 합 B의 전체 여집합의 원소의, 맞네. 원소의 개수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잘 봐.
A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알려주는 거는 전체 집합에서 NA만 빼면 되지. 그치? 이거 머릿속에 들어가나?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어달라는 거는 전체에서 NA 빼면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이 녀석은 결국 뭐냐면 전체 집합을 준 이유가 설명이 되네. 이거는 결국 뭘 알려주고 싶은 거냐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 24개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됐어? 자, 그러면 주어진 걸 다시 잘 봐. 이거 주어졌어요. 전체 집합은 일단 지워놔보자. 그리고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뭐예요? NB. 얘들아, 주어진 걸 잘 봐. 뭐가 주어졌어? 합집합을 구하는 공식과 관련된 NA, NB, NA급이 다 주어졌니? 아니죠. 합집합과 차집합과 B가 주어졌어. 주어진 게 좀 이상하다, 그치? 그럼 뭐 하라고? 공식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세요. A, B, 전체 집합은 뭐 필요하면 그리고 아니면 말고 합집합의 원소에서 24개. 여기에 24개 잘 나눠 넣으면 돼. 뭐가 주어졌어? A-B 10개. B의 개수를 구하세요인데 합집합이 몇 개인 걸 아니까 24개인 걸 아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겠어? 14개 들어가 있는 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니까 보이냐? 답은 14.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이걸 식으로 하려고 하면 더 어려워요. 알았죠?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가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잘 봐. 113번은 또 뭐겠어? 뭐가 주어졌는지 이제 한눈에 보이기 시작하니 익숙하게 되면은 보일 거예요. 조금 시간 줄 테니까 풀려면 풀고 이거 쓰세요. 앞에 거 112번 풀입니다. 됐죠? 지웁니다. 쓱 가자. 주어진 걸 잘 봐. 전체 집합 저 왜 주어졌을까? 일단 잠깐 패스가 아니라 일단 표시만 해놓자. 합집합의 원소 개수 주어졌어요. NA 구하세요. 오, 좋아. 시작 좋아. NB, NA급이 주어지면 된다. 자, 잘 보자. 주어진 거 NA급이 이 뭐야? 얘는 전체 집합에서 NB를 빼고 있는 거죠. B여니까. 얘는 NB를 25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됩니다. 25개라는 걸 준 거예요. 우와, 끝났다. 그러면 주어진 걸 잘 봐. 공식을 쓸 수 있는 형태입니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내가 구하고 싶은 NA에다가 NB를 더해준 다음에 교집합을 빼주시면 돼요. 됐죠? 그럼 얼마여야 해? NA는 21면 되겠네. 됐죠? 끝.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주어져 있는 상황이 공식을 쓸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너희들이 스스로 잘 판단하시고요. 알았죠? 그렇게 풀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오늘 한 문제 남았습니다. 몇 번? 107번으로 갈 거야. 107번. 108번 먼저 약간 얘기하고 107번 갈게. 자, 108번은 숙제로 푸는 거예요. 그냥 쳐다만 보세요. 내가 뭐 하는지. 그래서 잘 봐. 와, 공식 쓸 수 있는 상황이니? 아닌 것 같아. 왜? NA, NB, NC 다 좋은데 교집합이 아니고 교집합이 아니야. 그치? 그렇게 푸셔도 됩니다. 근데 좀 더 시야가 넓은 애들은 공식 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 합집합을 주고 AC를 주면 교집합 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 BC를 주고 합집합을 주면 B교C 구할 수 있는 상황이야. 문제는 뭐다? A교C, B교C이지만 A교 B가 없는데요? 요 있네. 0개. 그럼 공식 쓰면 됩니다. 알았죠? 근데 나는 이런 독특한 상황은 굳이 공식 쓰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사실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훨씬 쉽거든. A와 B 안 겹치도록만 그리면 끝나.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 가운데 있는 거 말고 A부터 출발해봐. 여기서 공식이 필요하구나 결국. A 5개, 여기 A교시 A 5개, C 3개, 합집합은 7개.
더하면 8개인데 7개 된다. 교집합 1. 그럼 여기 몇 개? 4개. 여긴 아직 쓰지 마세요. 이거 안 구했으니까. BC를 잘 봐. 어때? 더하면은 7인데 합집합은 5래. 겹치는 게 어디 있대? 몇 개 있대? 2개 있대. 그럼 B에 여기는 몇 개? 2개 쓰면 되고 C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인데 1, 2. 여기는 빵이네.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합집합 원소의 개수 이거 세면 되잖아. 9개. 알았죠? 답까지 구해버렸네. 쓰지 마세요. 푸세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푸세요. 근데 나는 벤 다이어그램을 추천합니다. 왜? 독특한 상황이잖아. 괜히 공식 쓰려고 하지 마세요. 알았죠? 7번을 갑니다. 자, 이 문제가 오늘 마지막 문제인데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풀다 보면 너희들이 이제 센 문제, 이거보다 좀 더 유형을 세분화해 놓은 센이나 또는 더 훨씬 많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너희들은 지금 교재를 안 쓰고 있는데 나중에 시험 대비 때 써야 될 교재 뭐 있냐면 마플 시너지라는 문제집이 있거든. 교재 되게 이쁘지? 마플 시너지라는 문제집을 보면 센보다 훨씬 많은 문제를 다루고 있어. 대략 한 1500문제, 2000문제쯤 다루고 있는 문제집이 있어요. 유형을 진짜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싹 다 끌어모아서 되게 세부적인 유형으로 쪼개놓는 문제집인데, 거기 가면은 이거 역시 아까 배수약수처럼 새로운 유형으로 하나 설명하는 문제집입니다. 하나 설명을 따로 하는 유형입니다. 말이 안 나오네. 뭐? 최대 최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활용한 최대 최소 문제. 다시 뭐라고?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공식을 활용하는 최대 최소야. 자, 문제는 딱 2가지로 나옵니다. 물론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풀이로 나오기는 하지만 거의 대다수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구분해요? 대다수라는 거는 다는 아니잖아. 그것도 역시 아까랑 똑같아. 주어진 상황을 잘 봐. 뭐해? 전체 집합이 나온 건 좀 이상하긴 하지만 NA, NB 교집합. 합집합이 없기는 하지만 NA, NB 교집합에 대한 얘기잖아. 맞죠? 합집합만 없을 뿐 엉뚱한 것들이 막 주어진 건 아니거든. 그러면 이거는 공식으로 들어가세요. 자, 가자. NA와 NB는 33, 25라는 상수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 하냐면, 자, A겹이의 최대값을 찾으래. 그리고 최소값을 찾으래. 잘 봐. 교집합은 여기 있어요. 얘가 최대가 되는 경우랑 얘가 최소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봐. 어떤 상수값이 있어. 상수값이 있는데 최대한 많이 빼보래. 최대한 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빼면 여기는 뭐가 남겠어? 가장 작은 값이 남겠죠. 2번째, 상수에서 뺄 수 있는 만큼 최소한으로 빼달래요. 그럼 뭐가 남겠어? 가장 큰 경우가 남겠지. 조금만 뺐으니까. 뺄 수 있는 만큼 최소한으로 뺐으니까. 그러면 이런 식이 성립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너희들 이거 테스트 해낼 거야. 뭐가 나오냐면, 지금 말하는 테스트는 첨삭 테스트 말고,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일단 이렇게 딱 써놓고 나서 구하라고 하는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식을 그냥 다 써놓고 나서 최대를 기준으로 무조건 생각하세요. 최대. 최소 아니고 최대. 최소 아니고 최대. 교집합, 합집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인 게 중요한 거야. 잘 봐. NA와 NB가 이렇게 있는데 최대한 많이 겹쳐봐. 우리가 할 수 있어. 최대한 많이 겹치는 게 뭐겠어? 야, 하나는 33이고 하나는 25밖에 없는 게 있어. 제일 많이 겹쳐봐. 인원이 적은 25이 쏙 들어갈 때 그게 가질 수 있는 교집합의 최대값입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얘 자동으로 나오잖아. 만약에 합집합의 최소를 구하세요 하면 이거 계산하면 답이고 33이 답이겠지. 지금 일단 교집합의 최대니까 답은 25예요. 자, 2번째, 여기도 마찬가지. 합집합의 최대값을 찾아보래. 여기가 조금 이제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너희들은 지금 시험 대비 아니고 요 문제 하나 있으니까 이거 하나로만 단순하게만 생각할게. 뭐가 있냐면 합집합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집합. 합집합에 주안점을 두지 말고 최대라는 거에 주안점을 둬봐. 어느 한 집합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경우는 뭐야? 전체 집합. 40이 그때 쓰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끝나지. 이게 얼마일 수밖에 없어. 이거 둘이 더하면 58인데 뭘 빼야 40 나오냐? 18. 답은 25, 18 더해서 43. 이게 답이에요. 3번. 알았죠? 자, 근데 뭘 조심하는 거냐면 뭐 시험 대비 때 또는 여름방학 때 다시 할 얘기긴 한데 알아는 도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야, 합집합이라는 집합이 무조건 최대값을 가질 수 있냐? 그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 결국 A, B의 합집합이라는 거에 포인트를 좀 두면 지금은 NA와 NB를 더해서 전체 집합보다 크니까 40까지밖에 못 갈 거야.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NA가 얼마? 뭐 예를 들어서 15, NB가 예를 들어서 얼마? 18이라고 해봐. 둘이 더해서 얼마밖에 안 돼? 33밖에 안 되는데 합집합이 40까지 갈 수 있겠냐? 아니요. 그런 경우는 가끔 나오는데 페이크로 주는데, 그런 경우는 최대값을 뭐라고 잡아야 돼? 33으로 잡아서 그냥 겹치는 게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함정 문제도 가끔 있습니다. 그거는 시험 대비 때 얘기해 줄게. 지금은 이렇게만 생각해 주세요. 알았죠? 오케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을 뿐 요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딱 10시네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건데요. 유형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이거는 내가 설명 안 해도 돼. 유형 12번은 그냥 활용 문제라고 해서 여태까지는 A, B라는 집합으로 줬지만 이제는 무슨 집합이 나오는 거야? 글짓기 집합, 포스터 집합. 얘는 하이는의 반 어쩌고저쩌고 A 문제 푼 집합, B 문제 푼 집합. 그냥 활용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름을 너희가 쓰면 돼. 알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